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3단계 학습 단계인 유튜브 실버꽃 TV 실전 문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실전 문제 풀이는 3개의 레벨 즉 초식 레벨, 내공 레벨, 레전드 레벨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개의 문제로 구성된 내공 레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공 레벨 3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동일하게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 선택하는 최선답형 시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정답과 해설은 한 문제 단위로 제공합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노년기에는 노화로 인해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저하되는 보기만 찾으면 됩니다. 1번 노인이 되었는데 역할이 확대 할 일이 없어 역할이 축소 2번 노인이 되었는데 생산성이 증가 힘도 없고 집중하기도 힘든데 당연히 생산성은 감소 3번 노인이 되니 조용히 살아야지 내향성이 증가 4번 노인이 되니 고집도 세지고 융통성이 부족해 경직성은 증가 5번 노인이 되니 가족, 이웃,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유대감은 감소 정답은 5번 노년기에는 유대감 감소 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 5. 수정확대가족 정답은 5번 수정확대가족입니다. 1번 자녀가 인근에 거주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형태가 핵가족.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족 형태. 부모 돌봄과는 관계없어요. 2번 조손가족.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를 양육하는 것. 부모 돌봄과 관계없어요. 3번 다문화 가족. 외국 사람들과 결혼한 가족. 부모 돌봄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한부모 가족, 부모가 한 명인 가족. 부모 돌봄과 무관. 5번 수정확대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가까이 거주하면서 서로 돕는 가족 형태. 정답입니다. 가까이 살면서 부모를 돌보는 형태는 수정확대 가족. 3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4.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4번 주야간보호입니다. 4번 문제의 핵심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해주는 시설을 찾는 것입니다. 1번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것. 가정입니다. 낮 동안 맡아주는 시설이 아닙니다. 2번 방문간호.
역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것. 답이 아닙니다. 3번 노인 요양시설은 시설에 노인이 입주하여 사는 곳. 낮 동안만 맡아주는 곳이 아님. 4번 주야간 보호. 정답입니다. 주야간 보호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서 시설에 직접 가셔서 하루 최대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 일종의 어르신 유치원인 노치원. 야간도 있어요. 오늘 노치원 가요.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입주하는 시설로 낮 동안 맡아주는 시설이 아님. 틀린 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입니다. 1번.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합니다. 10%가 아닙니다. 2번. 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틀린 사례입니다. 3번. 국민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직접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는 것은 틀린 사례입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지만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정답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독립회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부담하지 않아요.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첫째,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둘째,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지원 서비스.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1번 정서지원 서비스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의사소통 도움을 위한 편지 대필, 생활문제 상담, 말벗되기 등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정답입니다. 신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잘해야 신체가 건강해요. 식사 도움은 당연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태우기는 이동 도움입니다. 신체 이동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세탁입니다. 4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은행, 병원 등 외출 시 동행과 약타기, 관공 업무 대행 등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5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이 신체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한다.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번 옹호자입니다. 7번 문제는 대상자가 성희롱이나 학대를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성희롱을 당했어요. 학대를 당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옹호해드려야죠. 정답은 2번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1번 촉진. 뭘 촉진해요? 말도 안 됩니다. 3번 교육, 4번 동기유발, 5번 숙련된 수발. 용어 그 자체만으로도 정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존 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 부담 완화. 5.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8번 문제 정답은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입니다. 8번 문제의 핵심은 노인학대는 대부분 노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의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아주 많거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노인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입니다. 다른 예시는 모두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질문과 예문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9번 문제에서는 노인이 학대를 당했어요. 당연히 요양보호사가 신고했겠죠. 그럼 특정 기관에서 학대당한 노인을 보호해드려야죠.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기관.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채용 면접을 하던 중에 점심시간도 따로 정하지 않고 알아서 틈을 내 챙겨 먹고 일할 수 있는지 묻고 있네요. 만약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로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야겠네요. 다시 말해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예시, 정보보호, 교육, 문화, 주거환경은 점심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정답이 노동에 관한 권리라는 것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